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혹 여러분이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고민한다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야 한다면 오늘 내용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결혼이 자유이듯이 모든 부부에게 이혼 역시 자유입니다. 그런데 결혼에도 책임이 따르듯이 이혼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 중에는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로 배우자의 반복적 외도, 지속적 가정폭력, 풀리지 않는 가족 간 관계 스트레스, 부채 등 경제적 문제, 성격 차이나 각종 중독 문제 등이 있죠. 앞에 언급한 사항들은 이혼의 방아쇠가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을 경우 이혼의 후유증이 적지만 만약 자녀가 있다면 이혼 후 결과는 달라지죠. 특히 자녀들이 미성년자라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상황을 직면하기 전에는 그 결과에 대해 긍정 편향을 가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부의 이혼이죠. 부부가 갈등이 심하고 부부관계가 불안정하며 부부 정서가 요동칠 때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이혼입니다. 이 경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혼만 하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에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부부 상담 현장에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에게 이혼 후 삶에 대해 어떤 대안과 출구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고 진지하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혼 후 삶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럼 이혼 후 삶은 만족스러울까요? 제가 관찰하고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혼 후 삶이 만족스러운 분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례로 이혼 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긍정 편향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하며 자녀와 동거할 경우 자녀에게 비동거 아빠나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거나 자신감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혼 후 삶은 녹록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이혼 후 삶이 불안정할 경우 자신의 삶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기에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착은 불안정하죠. 그러면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자녀들에게 미안함이 생기는데 이혼 후 삶도 불안정할 경우 이혼한 아빠나 엄마는 자녀에게 죄책감을 가지죠. 이때부터 삶의 굴레는 악순환의 연속이죠. 잠시 화제를 바꾸어서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부모는 자신의 미래가 사라진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가 이혼하면 어떨까요? 미성년 자녀들은 부모가 같이 살았으면 만들 수 있는 추억이 사라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에 마음의 결핍과 상처, 아픔이 생기죠. 아무리 이혼한 엄마나 아빠가 자녀를 위해 노력해도 비동거 아빠나 엄마의 빈자리는 그대로 있죠. 그런데 이혼 후 동거하는 엄마나 아빠가 이혼 후유증을 겪는다면 미성년 자녀들은 발달 과정에서 있어야 할 추억도 만들지 못하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상처 아픔을 맛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이혼하는 부부는 아직 경험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긍정 편향으로 이혼 후 자녀에게 더 잘해 줄 수 있다는 자신감만 가지고 과감하게 이혼에 도전을 합니다. 저는 올해 중학생 집단 상담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참가자의 3분의 2가 편모 가정이나 편부 가정 출신입니다. 이들 가정이 편모 가정이나 편부 가정이 된 사연은 부모의 사별보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경우인데요. 따라서 편모 가정이나 편부 가정의 아이들을 임상하며 여러 가지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이혼 후 아이들과 동거하는 엄마나 아빠가 이혼 후유증과 부작용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그 상처와 아픔이 전가되는 것을 보죠.
아직 아이들의 아빠나 엄마를 만나지 못해 어떤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이혼 후 삶에 대한 만족감은 어떤지 등 물어보고 싶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집단 상담에 참가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 이혼 후 동거하는 엄마나 아빠의 삶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에 미성년 자녀들이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경험해야 할 추억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난 후 챙겨줄 수 없는 부분이죠. 이렇게 결핍된 추억들은 자녀들의 결혼 생활에서 악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안정한 결혼 생활로 이어지는 것이죠. 적어도 자녀들이 상처와 아픔에 대한 치료와 함께 승화된 삶을 살지 못할 경우에 그렇죠. 이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혼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해야 하고, 이혼 후 삶이 더 안정되고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미성년 자녀에게 추가적 결핍과 상처, 아픔이 적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혼 후 긍정 편향은 위험한 희망이라는 것이죠. 모든 부모는 자신의 능력을 떠나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도 경제적 뒷받침, 정서적 안정감, 관계의 건강함, 심적 평안함 등이 배경에 없으면 욕망은 욕망으로 끝나고 삶은 불안정하게 되죠. 이런 삶이 부부에게 존재할 경우 가장 쉽게 선택하는 방법은 이혼입니다. 비록 부부관계는 불안정하고 불만족스럽지만 자녀에게 좋은 부모로 남고 싶고 자녀의 삶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면 이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부부 상담을 통해 부부의 상처와 아픔부터 먼저 치료하세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야 한다면 준비된 이혼, 건강한 이혼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특히 심리적, 정서적, 관계적으로 준비된 이혼 없이 도피하는 이혼, 회피하는 이혼은 호랑이 피하려다 사자를 만나는 우를 범합니다. 아울러 이혼만 하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긍정 편향에 빠져 이혼을 선택한다면 이혼 후 삶과 삶의 질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혼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한 결과입니다. 부디 겪어보지 않은 삶의 과정에 대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각오를 가질 수는 있지만 이런 삶이 현실로 다가올 경우 얼마나 준비가 잘 되었는지에 따라 기대가 희망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절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라면 이혼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야 한다면 이혼 상담은 받아보시고 선택과 결정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모의 이혼이 미성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